보통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악기 낳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를 어떻게 보관을 하는 법이라든지 맨날 스탠드에다 이렇게 맨날 빼가지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기에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악기를 관리하는 법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한번 참고 삼아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변경 대표님.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예, 저희가 출발은 서울에서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서울에서 벗어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늘, 물 되게 받았겠다, 짜요? 석가탄일 그 초파일 그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예상하고 4시간, 3시간 정도 걸려서 한 여기서 4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겠다 했는데, 뭐, 이거 오늘 되게 늦어가지고 죄송하고.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지금 서울에서 색스폰 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명은 불독 색스폰입니다. 불독 색스폰. 네, 불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불독이라 많이 하니까 불독 색스폰을 운영하고 있고, 색스폰을 전공하고, 출신은 부산 출신인데 학교는 대구 김현장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색스폰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활동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수리를 하고 있지만, 간간히 이렇게 모임이 되는 자리에 와서는 수리 이외에 악기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법이라든지 악기를 어떻게 또 자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까지 그 정도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꼭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것만 기초적인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이나 질의응답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갖다가 태워주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관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거를 알고 계시는데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악기 관리하는 데서 소홀해지고 악기가 상하는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연습하시기 전에 악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연주를 한다 생각을 하고 악기를 갖다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사이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걸 그때 바로 답변해 주세요. 보통 악기를 이렇게 잡으실 때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목걸이를 일반적으로 드시고 일단 악기를 걸기 전에 악기는 목걸이를 하시고 파질 하실 때 보통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쪽 벨본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인즉슨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쪽은 다 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으시다가 꽉 잡게 되시면 키를 눌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 그 다음으로 좀 편한 방법이 이쪽으로 솔샷 밑으로 있는 이 공간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는 방법. 안쪽에서 이렇게 잡는 방법. 직접 해보셔도 돼요. 보통 1번 이렇게 스탠드에 걸리는 방식으로 해서 잡히는 이렇게 1번 잡으시고 안 되면 배를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방법. 정 안 되시면 이런 방법. 이쪽 안쪽에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으시는데 손끝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이쪽에 힘이 걸리도록, 악기가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목걸이에다가 악기를 거신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인데, 여기서 이게 가장 지금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 마우스피스하고 이 콜크가 유격이 부드러운 조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콜크가 빡빡하다 보면 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넥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넥이 휘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알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하는데, 특히 테너를 하시는 분들은 요 마우스피스를 끼고 넥에 끼실 때는 항상 분리를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피스를 끼시고, 그리고 리드까지 세팅하신 다음에 악기에다가 끼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 네. 근데 복원하는 수리는 할 수가 있지만, 이미 각도가 이제 휘어져 버리면은 음색이라든지 음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우스피스 넥을 먼저 조립을 하시고 악기에다 끼시는 방법. 이 방법을 처음부터 조금 숙련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보통은 거꾸로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넥을 끼시고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끼시고 하는 방법 보통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하고 이 넥 콜크에 콜크 그리스를 얼마나 자주 받으시는지, 콜크 그리스라고 하는 거, 리크로즈 같은 걸 얼마나 자주 받으시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바르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안 바르시는. 네, 처음에 한 번 바르시고, 예. 이것도 뭐 딱히 뭐 주기적으로 바르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넥하고 마우스피스 이 연결되는 부분이 뻑뻑하다 싶으면 넥 콜크를 바르셔가지고 좀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 악기하고 넥하고 연결되는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 마우스피스하고 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계시는 게, 보통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면은 넥을 갖다가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직선으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보다는 빨래 짜듯이 이렇게 돌려서 나사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시면은 같은 힘이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고, 리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처음에 이제 리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리드를 처음 했을 때 리드를 이제 마우스피스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리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리드에게 바라는 점, 리드를 사용하실 때 리드에 바라는 점, 이런 거 없으십니까? 보통 리드를 갖다 처음 리드를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은 많이 건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입에 무시는 분도 계시고, 종이컵에다 물을 받으셔가지고 물에 담가놓은 분도 계시고, 바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에 한 10초, 20초 정도 입에 무셨다가 적당히 수분을 공급을 한 다음에 리드를 쓰시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이제 종이컵 물 받아놔서 이걸 1분, 2분 담가놓게 되시면, 물론 쓰실 때 입에 10초, 20초 무는 것보다는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만큼 리드 수명이 짧아지겠죠. 리드가 이게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쓰실 수 있는 것 같아도, 수분이라든지 연습하시고 나서 침을 잘 안 닦고 그래 두시게 되면은 이게 반복되면서 리드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악기 소리 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1번 리드거든요. 리드가 어떻게 잘 떨리느냐 그에 따라서 소리가 더 잘나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서 물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를 잠깐 누웠다가 이제 마우스피스 연결해서 연주를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기초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한번 다 말씀드립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리드 연결하는 거, 4개 연결하는 거, 본체 연결하는 거, 마우스피스를 갖다 4개 연결하는 거, 리드를 갖다가 마우스피스 연결하는 거 이런 것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잘 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만 잘 지키셔도 사실은 소리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리드를 갖다가 연결을 잘못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드가 있는데 마우스피스보다 리드를 갖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겁니다. 과장을 해서 이렇게 끝을 맞추지 않고 왼쪽으로 간다거나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내지는 반대로 밑으로 좀 내려오거나 좀 위로 빼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다 보면 똑같은 리드의 강도지만 2호 반, 3호를 쓰시지만 실제로 연주하실 때 좀 더 힘들게 나시거나 어렵게 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너무 딱딱하게 들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딱딱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재밌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텐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불면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집에 뭐 불봉이 있으셔가지고 불봉을 아끼다가 이렇게 넣어서 체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 그 방법보다도 바로 이제 악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저음이 소리가 잘 안 나거나 고음이 흔히 얘기하는 삑사리가 많이 난다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장 1번은 저음이 소리가 잘 나야지 고음도 소리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저음이 소리가 잘 난다는 것은 그만큼 키를 다 닫았을 때 소리가 잘 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고음은 소리 잘 날 수는 있습니다. 저음이 소리가 안 나더라도. 왜냐하면 고음은 저음보다는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잘랐을 때 고음 부분은 소리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저음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저음을 했을 때 이런 주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시는 것도 그냥 이 모양이 고음이나 저음이나 상관없이 그냥 일관적인 주법에서 소리를 내시는지 아니면 저음을 내실 때는 소리를 조금 이렇게 앙부시어를 좀 움직여서 소리를 내시는지 가장 좋은 거는 저음이나 고음이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리 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음 소리 안 나는 걸 체크하는 방법은 파, 미, 레, 도를 하실 때 여기 저음 솔샵키를 갖다 같이 눌러보시면 저음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악기가 상태가 어떤지는 이렇게 연주를 하셨을 때 좋은 상태고 이 솔샤키를 누른다는 게 파미레도 할 때 이 솔샤키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저음, 이 C 플랫까지도 소리 내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연주 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1번이 저음을 연주를 하실 때 솔샤키를 같이 연주를 하시게 되면 저음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기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솔샵이 센다고 하면은 어떤 소리가 발생하냐면 현재 솔샤키를 같이 연주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좀 많이 세긴 한데
이렇게 작자 악기를 체크 한번 해보실 때 파미레도를 하실 때 솔샤키를 같이 누르셨을 때 음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1번 악기 상태가 썩 좋지가 않다고. 이 부분은 어떨 때 체크를 하실 수 있냐면 연주 전에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연습하실 때라든지 지금 이걸 꼭 악기에 문제가 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연주 전에 예를 들어서 리드가 잘 연결됐는지 내지는 목걸이가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듯이 이 부분도 파 미레도를 연습하실 때 솔직히 같이 눌러서 악기가 이상이 있다 아니면 떨림이 있다 그러면은 악기가 지금 이상하다는 것 같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라고 해드린 거고 항상 연습하시기 전에 아니면 연주 뭐 이렇게 중요한 연주 전에 뭐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1번입니다. 1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음이 원활하게 안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쓰시는 악기들이 정말 여러 가지를 쓰고 계신데 본인 악기를 쓰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악기를 선택을 하시는지 음색인지 뭐 음정인지 아니면 연주 스타일이든지 뭐 운지든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연주를 하시는지 저거 비싸. 저거 비슷한 게 음색이 좋으나. 음색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사실 음색이나 음정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이 악기 본체보다는 리드나 마우스피스가 대부분 많이 자리하거든요. 퍼센티지 따지면 거의 한 70%, 80%까지 좌우를 하신다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몸통이 그만큼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 잘하시는 선생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쓰시는 악기가 뭐 비싼 악기고 싼 악기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리드하고 마우스피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그렇게 나시는데 저희 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연습을 덜 하고 소리가 잘 날까?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거 가장 중요한 걸 한걸 말씀드리지 리드하고 마우스피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주법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예.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 악기는 프레젠레이션 소리 잘 안 나는데 악기에 좀 이상 있는 것 같다. 친구 악기를 불러봤을 때는 연주가 잘 되는데 내 악기는 소리가 잘 안 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프레젠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음정을 운지를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 운지를 같이 동반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주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주법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죠. 예. 기초적인 거, 아까 조립하는 기초적인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금만, 뭐, 한 달, 두 달, 조금 소리 나시면 대부분 이제 기초 건너뛰시고 바로 이제 악보 보고 연습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연습을 덜 하고 소리를 잘 낼까? 이거를 제가 알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짧은 시간에 좋은 거
알려드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 결국에는 악기도 연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시는 그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최소 2년 미만 있으신가요? 1년 미만. 그러면 1년 미만 되시고 5년 이상, 10년 이상 있으신가요? 10년 이상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부분 5년에서 10년 사이 여기가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든지 한 5년 정도 하면 전문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길을 가지 않고 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주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덜하고 소리를 잘 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거 아직 답 못 찾은 것 같아요. 예, 답 못 찾은 것 같고 좋은 선생님, 연주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내 실력이 향상될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 분들 이렇게만 봐도 결국에는 자기 연습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혹시 그런 기초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따로 이렇게 기초적인 걸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스케일 연습. 스케일 연습. 리듬. 스케일 연습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마술라신도 12스케일. 12스케일. 네. 12스케일. 다 직접 다 하시고. 그건 매일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시는 거. 갑자기 정기사 왜 안 해가지고 악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 본체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이 마우스피스나 리드에 비해서 좀 제가 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 몸통이 좀 중요하게 역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시는지, 내 악기 상태가 어떻는지, 물론 자기가 알아서 악기 수리장 가서 수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모르시니까 보통 악기 수리하시는 주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소리가 이상할 때. 하려면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분 계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분은 계신가요? 악기 잘을 가셔서. 탈라는 거 말고 본인이 직접 가서 내 악기가 계시고 네. 1년에 2번. 제가 안면이 있으십니다. 예, 그죠? 맞아요. 예, 그죠. 저희 집에 그거는 두 분은 하죠. 1년 2번에 하시면은 굉장히 상위에 계신 악기를 갖다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하시는 편이고 관심이 많은 편이고 악기 관리하시는 데 충분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손님들 오셔가지고 악기 언제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최근에 하셨대요. 대부분 물어보시면 최근에 하셨대요. 그래서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했더니 한 3년 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죠. 3년. 예. 3년 여기 말씀드린 탈라면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악기는 관리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아직은 프로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지 소리라든지 연주라든지 잘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내 실력이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게 아니라 반대로 장비가 얼만큼 받쳐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분이 이건 너무 안 된다 해서 이제 수리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본 결과 악기에 문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거 수정하시면 간단히 되실 건데 그거 수정하지 않고 연습하시다 보니까 1번 스트레스 받고 2번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흥미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악기만 고치면은 계속 하실 수 있는데 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많이 발생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리드는 보통 어느 정도 쓰십니까? 리드는? 4호 3점 기간 하나를 쓰셨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쓰시는지
일주일. 한 달 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한 달 넘게. 따라가면서 몇 개를 있잖아. 깨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손님이 가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리드 한 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리드 한 통을 드렸어요. 야, 이제 2년 만에 한 통 샀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한 통이 이제 알투 기준으로 하면 10개가 들었으니까 하나 가지고 2달, 3달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니까 니드를 이제 체크를 하니까 니드가 끝이 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런데 그걸 다시 해서 불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니드 구입하시면서 굉장히 내가 이제 자랑스럽게 니드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니드 중요합니다. 니드는 언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면 저희가 리드를 갖다 처음 사용해서 하다 보면 끝이 되게 이게 일자로 평평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하루 이틀은 연습하시고 두고 그 다음 연습하실 때도 항상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끝이 쭈글쭈글해져요. 네, 쭈글쭈글해지는 건 1번 거의 소모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침을 묻히면은 이게 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직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은 한 번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묻혔는데도 끝이 펴지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삑사리가 자주 나는 거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도 그렇게 하면 쓰실 수 있죠. 예,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시냐에 따라서 쓰실 수 있지만은 나무가 연습하다 보면 끝이 닳아져 버리거든요. 쭈글쭈글해진다는 게 그 끝이 얇아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그 탄력이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니까 연습하실 때 리드를 입에 무심고 하실 때 이렇게 쭈글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하시는 겁니다. 리드 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교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물론 연습하실 때 쓰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데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는 항상 연습하기 전에 쭈글쭈글한 정도 탄력 정도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교체 시간을 가르치면 보통 사실은 일주일 정도 쓰시면은 사실 그게 아무리 적게 쓰셔도 많이 쓰셔도 아마 쭈글쭈글하지거나 탄력이 아마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리드는 계속 소모품이고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교체하는 거 자유로우신데 이 하나 가지고 끝까지 써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리드 하나 바꾸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드 얘기 말씀드렸고 마우스피스는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지 마우스피스가 소모품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리드처럼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리드는 알고 계실 텐데 마우스피스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딱 앞쪽 라인에 가보니까 지금 다 반도린 제품을 다 사용하시는데 반도린 제품 뭐 A5도 사용하시죠. 네, 그렇죠. V6 쓰시고 뭐 전부자바 쓰시고 다 쓰고 계시는데 제가 프랑스 반도린 회사에 지금 한국 카운슬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반도린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제품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반대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 반도린 회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마우스피스는 1년이 되면 꼭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 끝이 마우스피스의 그 오프닝, 리드하고 마우스피스 사이의 그 간격을 보통 오프닝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프닝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넓으면 소리 내기 힘들고 주력이 돼야 되고 고수가 된 좁은 걸 쓰면 초보자의 아직은 실력이 부족한 아직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는데 마우스피스 간격이 넓다, 좁다고 그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마우스피스도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1년, 2년 쓰시다 보면은 마우스피스 안쪽이라든지 마우스피스 끝쪽 부분이 닳아서 자꾸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작은 거는 더 벌어지게 될 거고 넓은 거는 더 벌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끝이 처음에는 되게 날카롭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 쓰시다 보면 그게 이제 뭉뚱해져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맹맹하게 난다든지 소리가 잘 안 걸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스들마다 처음에 나오는 것도 다르지만
쓰시면서도 사실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분이 피스 하나를 갖다가 30년을 쓰셨다고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스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피스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그 피스에 적응해서 계속 맞춰가서 소리 잘 나실지 모르지만 선생님 제약이 다 되시고 그럼 좀 있다가 네, 그래서 뭐 5년, 10년, 20년을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5년, 10년을 쓰셨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리드는 소모품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도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우스피스를 어느 정도 보고 교체를 하시고 아니면은 교체하시기가 당장 어렵다 그러시면은 옆에 쓰시는 피스를 갖다가 한 번 두고 체크 한번 해보시면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내 피스가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호수의 산 시기도 비슷하지만은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피스는 소모품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피스를 세척을 하실 때 연주 후에 세척을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세척을 하세요? 물로 씻고 흐르는 물에 칫솔에 그 침수건으로 솔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 계시죠.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 칫솔 있죠. 예, 시간 칫솔 다 치명적인 겁니다. 예. 1번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쓸 것이에요. 자주 씻 것이면은 안에 침착물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도 충분히 세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하시고 2번 침수건 정도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수건도 사실은 많이 쓰시다 보면 그게 마우스피스 이 재질이 보통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하드러버라 가지고 경화 고무입니다. 고무를 갖다가 강하게 압착시켜 놨기 때문에 물론 그 마우스피스에 황 성분도 같이 있어서 소리 울림을 같이 하지만 이게 고무기 때문에 끝이 자꾸만 닳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치약 묻혀서 칫솔에 치간칫솔에 이렇게 팍팍팍 닦으시면 그건 뭐 피스에는 치명적인 부분이죠. 예. 그게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다 못하고 잘 모르고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마우스피스는 자주 씻겨서 되는데 흐르는 물에 쓸 것이고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안에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으시면은 침수건으로 닦아내시고 칫솔, 치간 칫솔, 치약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그런 거는 꼭 해주시고 어떤 분은 마우스피스를 구입하신 한 달 됐는데 가게에 오셔서 불량이라고 교체해달라고 오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교체해달라고 오셨는데 이 것은 한 달 썼는데 색깔이 변색이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소독하려고 뜨거운 물에다가 여러분들 피스 가지고 계시지만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물론 적당한 온도는 괜찮지만 그 벗어나는 고온에서 피스를 담그시게 되면은 색이 싹 바랍니다. 빈티지 피스처럼 싹 바랍니다. 색만 바라는 게 아니고 피스 자체가 흔들려져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무라고 고형화 고무.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우스피스 안에 그 팁 오프닝이라든지 베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뜨거운 물에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담궈서 쓰시면은 색도 바라지만은 소리도 예전처럼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그걸 아시고 피스를 하나 다 구입해 가셨는데 6개월 정도 쓰시다가 또 깜빡하시고 또 뜨거운 물에 담그셨어요. 뜨거운 물에 담그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데 뜨거운 물 아닙니다. 뜨거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수돗물 정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피스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마우스피스 이 가에 치석이 하얗게 치석물이 생기죠. 그게 치석이거든요. 치아에 치석이 마우스피스에다가 붙는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제거를 하시냐면 그때그때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손톱으로
살살살 긁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분이 몰아서 하시다가 집에 있는 수세미로 그걸 갖다가 빡 문대가지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피스는 이미 수명을 다 해버렸죠. 다 깨끗이. 그거 아니고. 리드 교체하시는 거 꼭 쭈글쭈글한 거 체크하시고, 탄력이 없는 리드는 교체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리드 세팅은 네. 각거나 머리카락 하늘이 맞나요? 네? 리드 세팅이요. 네. 마우스피스랑 세팅할 때 네. 눌렀을 때 각거나 머리카락 한 올 정도 이제 우리 네. 예. 연주하시는 분마다 세팅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마우스피스랑 리드 끝이 1대1로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머리카락 한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 계신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세팅 방법인데, 밖으로 빼시는 분은 안 계시죠. 리드를 갖다가 좀 마우스피스 얇다운 느낌 들 때 살짝 네. 예 머리카락 예, 그렇게 하는 분 계신데, 예. 이거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리드를 갖다가 마우스피스에 연결하실 때 예.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끝을 맞추시려고 리드를 갖다 이렇게 꾹 누르는 분 계세요. 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시면 리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마우스피스 안에 이 공간이 있잖아요. 예. 마우스피스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리드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공간 안으로 리드가 이렇게 휘어져 버렸죠. 그렇게 되면 소리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탄력이 있을 때는 누르셔도 괜찮은데, 조금 탄력이 죽어버리면 맞춘다고 이렇게 꾹꾹 맞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단 세팅을 갖다가 답답하게 눌러놓고 연습하시니까 리드가 소리가 퍽퍽하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드 이 부분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예.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리드 끝을 여기를 잡으시고 상하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상하를 이렇게. 여기서 이걸로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 밑을 잡으시고 여기를 잡으시고, 좌우는 리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왼손 검지랑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다 보호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세팅하시는 거는 리드에 부담 주지 않고 리드가 가진 소리를 낼 수 있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1대1 맞추시거나, 손톱 우리가 자를 때 약간 들어오는 그 정도 느낌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안 되지는 지금 내가 리드를 교체할 리드가 없어가지고, 순간 이 리드에 탄력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탄력을 주는 방법이, 이거 책상에 이렇게 하면 리드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한두 번 튕겨주시면은 리드가 탄력이 일시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작업이 뭐냐면, 제가 아까 리드를 누르게 되면은 리드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짝 들게 되면은 리드 끝이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리드를 약간 요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가 좀 더 임시적으로 떨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정말 일시적으로. 예. 연습하시는 그 몇 분 정도 안 되면 교체하시는 거. 예. 보통 이렇게 하셔가지고 리드가 얼마큼 됐는지 보시는 분 계신데, 사실 그거 육안으로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피스 리드를 이렇게 형광등에 이렇게 붙여보셔가지고, 내 리드는 투명하게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고, 내리는 이렇게 보니까는 반은 불투명하고 반은 투명해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가 리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아니거든요. 리드는 되게 이 끝이 되게 중요합니다. 떨리는 끝. 마우스피스에 연결돼서 리드가 떨리는 게 어느 정도 떨릴 거냐면, 정말 진짜 손톱 끝만큼 떨리거든요. 물론 이 대는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떨리는 음질이라든지 음색을 정하는 이 끝이거든요. 끝이 얼마큼 떨리는. 이 색깔 보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예쁜 리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리드가 소리가 잘 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걸로 소리를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합성이랑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나무 리드는 네. 플라스틱 리드 말씀하시죠. 네네네네. 플라스틱, 그러니까 원래 나무를 제외한 요즘 나오는 리드가 종류가 이 리드가 하나가 있고, 네. 여기에 플라스틱이 묻혀져 있는 게 있고, 네. 리코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커버 리드가 있고, 네. 피브라셀에서 네. 이게 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예 여기 레제르라는 플라스틱 리드, 그리고 바리에서 나오는 아예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들 이걸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음색 때문에. 물론 난 날카로운 음색 좋고 나는 니드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도전하시지만 사실 그 음색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리드도 심지어 다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플라스틱 리드 구입하시면 그걸 평생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탄력 정도, 그 얇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플라스틱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탄력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 쓰시는 분 계시죠? 쓰시면은 그것도 끝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네, 쭈글쭈글해집니다. 리코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커버, 뭐 피브라셀 이런 거 마찬가지 쓰시다 보면 그것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리드보다는 좀 더 쓰실 수 있죠. 기간 오래 쓰실 수 있지만 사실 음색이라든지 그 리드의 고유의 떨림으로서 나오는 포근함은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리드 카터를 사용하는 그 길이가 짧아요. 예, 리드 카터 과거에 유행했었습니다. 유행을 했었는데 유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선생님 처음 이제 하실 때는 이 리드 한 장이 굉장히 귀해서 리드 한 장을 정말 닳도록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드 카터기가 그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끝을 갖다가 살짝 날려가지고 좀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력이 좀 생겨나니까 하는데 그거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 노력하실 때 리드 한 장 바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리드 커터기는 정말 내가 못 쓰는 리드가 있다. 이거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연습용으로 내지는 한번 어떤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쓰시는 거는 권해드리는데 그걸로 내가 주로 쓰는 리드를 갖다가 다 조절하겠다.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왜냐면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 똑같이 내가 1mm를 잘랐다고 했을 때 1mm 자른 것 같아도 리드의 그 고유의 성질이라든지 그 양쪽에 있는 편차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리드 커터기 얘기하셨는데 사포 쓰시는 분도 계시죠. 사포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갈아서 쓰시는 분 계시는데 리드 커터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그것도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연습으로서 실력으로 이런 모든 리드라든지 마우스피스라든지 악기를 갖다가 조절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이게 다 규진하게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권장해 드리죠. 한 통 사셔가지고 다 버릴 게 아니라 두꺼운 거는 요만큼 가시고 리드 커터기로 몇몇 자르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거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드 커터기는 참고로 사용해 주십시오. 리드 커터기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주력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거 또 악기로 돌아가면 악기 최고의 명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악기 지금 현존하는 악기 중에서 최고의 명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기라고 하는 거 어떤 악기일까요? 마크 6. 예, 마크 6 맞습니다. 마크 6 지금 현존하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명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왜 명기일까요? 탄피. 네? 탄피. 그때 2차 대전에 탄피를 갖다 모아서 그걸 이제 악기에다가 녹여서 만들었다. 설입니다. 네, 설이고 그거 전시라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마크 6가 유명한 거는 제가 지금 제 현재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악기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악기를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10만 번 미만의 7만 번, 8만 번, 9만 번의 그냥 한금 넘버의 악기 마크 6를 가졌어요. 그것도 테너를 선물을 받았다면서 미국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가져오셨는데 장롱악기. 이거는 제가 손대기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장롱악기. 뭐 하나 기스가 나면은 바로 보일 정도로 했는데 그 악기가 과연 명기라 그러면 압니다. 그건 장롱악기입니다. 예. 그거 하나만 판단을 해도 그 마크 6가 명기가 아니라 마크 6가 오랜 기간 연주가 되면서 사용해져 오면서 그만큼 많이 새 악기보다는 많이 길이 들려졌고 연주에 많이 익숙한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조사마다의 그런 노하우는 있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고 악기가 연주가 됐으니까 그게 명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쓰시는 악기가 다 명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주를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안 나고 그렇지 마크 6를 쓴다고 해서 소리가 잘 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마크 6를 사용을 하겠죠. 예, 사용하겠죠. 또 어느 정도 네? 쩐이 없었어.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마크 6의 고유 소리를 좀 찾아서 마크 6를 선호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든지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악기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 음색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 연주 스타일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이 보시면은 과거의 연주자, 요즘의 연주자 연주 들어보시면은 확연히 연주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옛날 연주자들 거 들어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들어보면 되게 촌스럽게 들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악기도 그만큼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데 요즘은 악기가 흔히 얘기하는 빈티지 악기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악기에서 특색 있는 악기를 많이 선호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연주자들이. 예. 저 매장에 연주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프로 연주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거 오시는 분 악기만 체크해봐도 이게 시대가 이거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거의 70, 80%, 90%까지 거의 마크 6였죠. 알토, 소프라노, 테너까지 전부 다. 소프라노 말고 알토, 테너는 무조건 테너 같은 경우 무조건 6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는 6인 경우인데 하나는 다른 악기. 근데 지금 두 개 악기가 아예 다른 악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개성이 다 다르고 6를 한다고 6가 안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 고민을 다 궁금한 점을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 다 말씀 못 드린 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쓰시는 악기 전부 하나하나가 다 명기라는 거죠. 예. 물론 악기 상태가 좋았을 때 왜냐면 여기 제가 대충 훑어봐도 중국제 악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입문용 악기로 만약에 네. 이제 중국산 네. 악기는 네. 어떤 건지 입문용 악기로 중국산은 예 처음부터 어떤지? 아니 살 때 네. 그래도 뭐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건지 네, 그 얘기는 처음 이제 악기를 예, 살 때 예, 처음부터 좋은 걸 살지 예. 아니면 싼 걸 사서 살지 본인이 쓰시면 춤이 이제 뭐 명품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예. 네. 그 악기 전체 전체 그 음정이 그 높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전체 음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인 각 키마다의 음정이 조금씩 차이나는 경우 그걸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가 더 거쳤거든요. 전체 음정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 네. 부분적인 음정을 높이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거 굉장히 좀 깊은 질문이고 고급 질문인데 모든 관악기 지금 쓰시는 색소폰 입으로 부는 거 무조건 다 그런 걸 다 관악기라고 해요. 금관악기, 목관악기, 관악기라고 해요. 관악기는 음정이 100%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다 음정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다고 해서 딱딱딱 음정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피아노처럼 음정이 조율된 잘 피아노처럼 음정이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음정이 낮으면 마우스피스 꼽으시면 되고 전체적인 음정이 높으면 마우스피스를 떼시면 제가 되죠. 질문 드리는 건 네. 아니고 피시를 도전하는 건 이 외에 예. 편의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1번 제가 말씀드린 음정 조절을 마우스피스로 하시고 그거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전체적으로 음정이 낮다 그러면은 악기 그 상태가 어떻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악기가 다 같은 것 같은데 같은 모델이라도 악기가 다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악기를 골라서 선택을 했다. 사실은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거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악기를 보통 이 조립을 할 때 한 사람이 조립을 해도 1번 악기, 2번 악기, 3번 악기가 물론 어느 기준으로 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키, 패스부 키, 여기 구멍 사이에 이 간격을 저희가 오프닝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키 오프닝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키 오프닝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소리가 일단 음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색이 밝아집니다.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낮을 때는 소리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둡다, 밝다, 무겁다 이 표현이 전부 다 사람마다 같은 걸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벌어지게 되면 소리가 밝고 음색이 좀 가벼운 쪽으로 많이 느껴지시고 키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음정이 낮아지고 소리가 무겁고 어두운 음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마우스피스 키 오프닝이 적당히 유지가 안 된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음정이 낮거나 높거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고 부분마다 음정이 다르다.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 1번 마우스피스, 리드에서 오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오프닝이 좀 좁은 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음정의 폭이 차이가 나지만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전부 작업을 쓰신다 그러면은 오프닝도 넓지만은 안에 베풀이라는 그 모양 때문에 저음, 고음의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걸 컨트롤 잘 못하시면은 저음은 낮고 고음은 높고 꽉 물고 풀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시는 겁니다. 그게 숙달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정이 부부 차이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부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보이싱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이싱 작업을 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 음정을 높은 건 낮출 수 있고 낮춘 건 높일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음색을 밝게도 할 수 있고 음색을 좀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악기가 낮다 높다 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악기들은 그런 악기의 편차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마우스피스 무시는 방법 그리고 악기 컨디션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네. 키 오프닝 편하고 그 차이는 오프닝 차이는 있겠지만 네. 다른 특징적인 오프닝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모델별로 제조사별로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셀마 2, 3, 레퍼런스 6 이런 게 다 오프닝이 다 다르고 셀마 다르고 톤 다르고 다 다르고.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음정 안 맞는 중사에게 음정이 좀 안 맞던데 그러면 우리 쌤의 손을 거치면 되나요? 그게 조율된 부분이 일정해질 수는 있어요. 들쑥날쑥한 게 일정하게 많이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생산이 네. 중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 과정이 완벽치가 못해서 네. 음정이 특별히 낮다거나 네. 높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립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조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야마도 계시고 셀마도 있으시고 야나기사도 계시고 셀마도 다 있고 계신데 지금 쓰시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해드리면서 이 악기는 아까 말씀 키 오프닝이 넓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연주자마다 그것도 선호하시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악기지만 내 악기는 조금 소리를 좀 잘 뻗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오프닝 좀 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음색이 좀 어두운 음색이 좋습니다 해서 키를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악기에다가 하시는 거 말고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체크해서 지금 쓰시는 악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어두운 음색이 좋은데 악기 세팅이 밝아서 그동안 너무 밝게 쓰고 있었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고 반대로 쓰셨다가 또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저거 하면서 간단히 점검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하고 난 뒤에요. 이거 목통 안에 꼭 헝겊이 돼가지고 닦아내야 됩니까? 그럼요. 닦아내셔야죠. 네. 이거 빼고 난 뒤에도 그렇게 운영하시고. 네. 닦아내시고, 근데 항상 뭐든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 봉 있죠, 봉. 네. 소문낸 봉. 그걸 이제 갖다가 안에다가 끼워두시는 분 계시는데, 그보다는 침 수분을 잘 닦아내서 침을 잘 제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면, 그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만 끼워가지고 두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침 수분보다는 거기 계속 끼워져 있기 때문에 침이 그리로 흡수돼서 관리가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아도 처음엔 좋은데 그게 두 번, 세 번 쓰시다 보면 거기 곰팡이 펴요. 곰팡이 끼시면은 다 악기라는 게 다 호흡 연습하시는 건데 그 호흡기로 다 곰팡이 그걸 다 들여 마시죠. 그래서 그 건조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물론 쓰셔도 되지만 대부분 뽑아두시고 뺐다가 몇 년째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붙는 키에 네. 끼워놓는 패드 같은 것도 페이퍼 같은 것도 요즘 판매하는 게 나오던데 그런 거 끼워놓는 건 괜찮습니까? 닦는 거 있고 아예 직계 형식으로 클램프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닫아 놓는 거 있죠. 예. 닦아내는 것도 천으로 된 재질이 있고 종이로 된 게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는 사포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 닦아내시는 거 사용을 하시면 리드에 침이 묻어서 닦는다 내지는 리드 갑니다. 패드에 침이 묻어서 닦는다 내지는 패드에 불순물이 있어서 닦는다. 물론 닦아내시면은 청결적으로 좋습니다. 예, 좋지만 반대로 조율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종이가 천이 두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일주일 쓰고 한 달 쓰고 하다 보면은 그 간격만큼 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리를 자주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주 쓰시면 저는 돈을 많이 벌으셔서 좋은 거지만. 네. 건조를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그 지대에 걸어서 그걸 건조시키는 게 나은가요? 닦지 말고 담거를?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연습하시러 나가서 침수구로만 잘 닦으셔도 그런 문제가 거의 90% 이상은 없으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봉 넣으시고 뭐 닦으시고 그런 거 넣으시고 키클램프 끼시고 키클램프를 쓰시면 키클램프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그 조율 상태를 갖다가 딱 이렇게 눌러놓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지만 반대로 패드가 항상 눌려있기 때문에 패드의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패드가 악기에 있는 패드가 차로 치면 타이어 같은 겁니다. 타이어. 그게 똑같이 교체를 하더라도 차를 얼만큼 주행했냐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자주 오잖아요. 마찬가지. 어떻게 쓰시냐, 어떻게 관리하시냐에 따라서 그 주기가 빨리 오지만 키클램프를 끼워주시게 되면 한 두세 배는 교체 시기가 자주 더 빨리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기는 3년 기준입니다. 예, 새 악기를 사셔서 3년.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그 가죽의 질이라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개개인 간의 침의 그 강도가 달라서 어떤 분은 3년을 쓰셨는데도 아직은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2년을 쓰셨는데도 바로 교체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기준은 3년입니다. 3년에서 내 악기가 새 악기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3년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 중간에 뭔가 교체를 하셨다 그러면 3년 기준을 내셔서 기준을 악기점을 다니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만약에 저희 악기가 연습하고
여기 이런 데다 꽂아놓는 게 낫나요? 거치대 아니면 그냥 이거 케이스에 넣는 게 낫나요? 케이스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케이스에 넣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연주 중에는 그게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방법대로 이런 편편한 의자에다가 두시는 거, 가급적이면은 이런, 충격에, 자유로울 수 있는 바닥에 이어서 뭔가 부드러운 걸 하나 까시고 하시나든지,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케이스에 넣으시는 거죠. 왜냐면 이 스탠드를 쓰시다가, 임시적으로 쓰시는 장점은 굉장히 있으신데 쳐버려서 악기가 푹 넘어져 버리면 악기는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그게 회복이 10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악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충격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하나 아까 이제 저음의 컨디션은 체크를 소샵을 가지고 했는데 네. 고음도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음은 저음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잘 체크하신 다음에 저음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고음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고음은 손에 달라는 건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음을 연습하실 저음을 체크하실 때는 솔샵을 같이 눌러보시라는 거 방법이 있고 고음 체크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연주를 하실 때 저음 B 플랫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잖아요. 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손 키를 갖다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눌러서 지금 이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동동동동동동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 소리는 악기 상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하나 샌다, 어디가 예를 들어 조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 소리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키를 하나 떼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새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저음 B 플랫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럼요. 네. 저음만 해봐도 알 수가 있죠. 네, 저음만 이렇게 해봐도 알 수가 있죠. 고음은 조율이 안 되면 1번 픽사이가 자주 나기 때문에 내 악기가 유독 픽사이가 자주 난다거나 소리적인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고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고 고음 체크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전체적인 것만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시간이 사실은 좀 더 여유롭게 왔으면 제가 좀 더 좋았는데 하여튼 아쉬우면 다음 한 번 더 오지 뭐. 아니 한 가지만 질문 예. 하겠습니다. 이 옥타브 내에서 네. 음정이 약간 좀 색소폰이 네. 크게 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쪽 테이블에서 해결했을게요. 저쪽 테이블 수리하면서 제가 일단 뭐 사다리를 탁까요, 짝까요. 불쌍이 없네.